영화로 읽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한적한 밤길을 걷고 있는 여성. 벼랑간 정체 모를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중년의 여성 지완, 흥행작이 없는 영화감독입니다. 수입이 없어 남편과 아들에게도 무시당하죠. 입금 안 할 거야. 카드값 밀렸어. 영화를 10년씩이나 했으면 좀 그 정도는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제목을 잘 지어야지. 그냥 유령 영화가 돼버렸지. 여기 우리 영화 보는 관객이 30명 있으면 네 소원대로 20만 갈 수 있어. 그 와중에 아르바이트로 맡은 일이란 역시나 의미는 있지만 돈은 적게 받는 일. 바로 1세대 여성 영화감독 홍재원의 작품 여판사를 복원하는 일이죠. 시간 되면 아르바이트 한번 해볼래? 아르바이트? 최근에 작품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여판사라고. 감독님께서 더빙을 좀 맡아주시면 어떨지. 그 과정에서 지완은 필름의 일부가 잘려나갔음을 알게 됩니다. 대본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필름이 좀 없는 부분이 있어서요. 잘려나간 필름을 찾기 위해 지완은 홍재원 감독과 함께 작업했던 편집기사, 배우, 여판사를 상영했던 극장을 찾아갑니다. 마치 모험과도 같은 여정을 떠나죠. 오마주란 존경 또는 경이라는 뜻의 프랑스어인데요. 영화에서 존경의 표시로 다른 작품의 주요 장면이나 대사를 모방하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제목이 암시하듯이 이 영화는 1세대 여성 영화 감독들을 향한 존경과 경의를 담고 있는데요. 여판사가 만들어진 1960년대 우리 사회는 지극히 가부장적이었습니다. 영화계도 마찬가지였죠. 필름이 잘려나간 건 여자가 담배 피우는 장면을 문제 삼은 검열 때문이었습니다. 홍재원 감독은 워킹맘을 향한 가부장적 편견 때문에 딸의 존재를 숨겨야 했고요. 또 다른 여성 감독 박남옥은 아이를 업고 촬영장에 나올 정도였죠. 이렇게 남성 1세계 영화계에서 분투했을 1960년대 여성 영화 감독들은 영화 오마주를 통해 소환되는데요. 이 영화를 연출한 신수원 감독은 실제로 만들어졌던 여판사라는 영화와 그 시대 영화인들을 소재로 삼고 여기에 자전적 이야기를 투영합니다. 그럼으로써 선배 여성 영화인들은 물론 꿈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오늘날의 모든 이들에게 헌사를 보냅니다. 우리나라 최초 여판사래. 최초의 여판사? 와씨 정말. 여판사는 홍재원 감독의 세 번째 작품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 그녀의 행적은 묘연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완도 지금까지 3편의 영화를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도 영화를 계속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남편은 영화 그만하고 돈 벌라고 압박하고요. 아들은 엄마 영화 재미없다며 핀잔을 줍니다. 게다가 의지하던 PD마저 영화 그만두겠다고 선언을 하죠. 어떡할 거야 앞으로? 어벤져스는 재밌거든? 엄마 영화 하지 마. 너는 언젠가 지워질 거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홍재원 감독이 남긴 문구는 마치 지완 자신을 향하는 듯합니다. 꿈꾸는 여자랑 살면 외로워진다. 남편의 읊조림은 지완을 심란하게 하죠. 과연 지완은 영화에 대한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할까요? 자궁에 혹이 있던 지완은 스트레스를 받아 하혈을 하고 쓰러집니다. 산부인과에 실려오는데요. 의사는 임신 계획이 없으니 자궁은 딱히 쓸모가 없는 셈이고 그러니 자궁 적출을 해야 마땅하다고 합니다. 이 대목은 이 영화의 주제의식과 맞닿아 있는데요. 쓸모가 없는 것들 또는 돈이 되지 않는 것들은 폐기 처분되기 마련인 우리네 인생사의 한 단면을 영화는 애잔한 시선으로 그려냅니다. 홍재원 감독의 흔적을 쫓던 지완은 요양원에 계신 노배우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는 늙고 추해진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려 합니다. 찬란했던 과거의 모습만을 타인의 기억에 남기고 싶기 때문이겠죠. 급기야 지완에게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합니다. 근사했던 과거로 데려가 달라는 뜻만은 아니겠죠. 왕년의 여걸이었던 편집기사도 처지는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열정을 불태웠던 동료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고 생존한 이는 그녀뿐이죠. 이옥기 선생님이시죠? 이제 영화라는 단어조차 단박에 뱉어내지 못할 정도로 그녀는 노쇠했는데요. 그런 그녀를 지환은 깍듯이 기사님이라 부릅니다. 이런 지환의 모습은 자신의 시대를 진심으로 살아낸 한 인생에 대한 이 영화의 오마주로 보입니다. 조각난 필름들을 수작업으로 이어붙인 두 사람은 이불 호청을 스크린 삼아 영사기를 돌리는데요. 이 장면은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빨랫줄에 걸려있던 예스러운 이불 호청이 그럴듯한 스크린이 되는 장면은 잊혀져가는 옛것에 대한 이 영화의 진중한 태도를 표상합니다. 여판사를 상영했던 극장은 폐관을 한 달 앞둔 쇠락한 곳입니다. 전기마저 끊긴 어두운 상영관에는 천장에 뚫린 구멍을 통해 겨우 사물을 분간할 정도의 빛이 들어올 뿐이죠. 우여곡절 끝에 찾아낸 필름을 확인하기 위해 지환은 천장 구멍에서 들어오는 빛을 향합니다. 이 빛은 마치 지환에게 내리는 서광과도 같아 보이는데요. 지환의 서글픈 현실에도 희망이 있다고 영화는 웅변하는 것 같습니다. 지환의 수고로 여판사는 복원되고 영화관에 걸립니다. 그런데요, 지환이 계속해서 영화를 할 수 있을지 오마주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넌지시 말합니다. 검열로 잘려나간 필름이 누군가의 열정으로 복원되듯이 자궁이 잘려나간 지환도 계속해서 꿈을 잉태할 테니 우리도 희망을 놓지 말자고 말이죠. 잊혀진 존재, 그렇기에 그림자로 조형될 수밖에 없을 1960년대 홍재원 감독은 2022년에 지환을 찾아옵니다. 지환은 비단 필름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복원해준 홍재원에게는 고마운 사람인데요. 두 사람이 조우하는 장면은 비록 대사는 없지만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면은 꿈꾸기조차 쉽지 않은 우리네 인생들에게 건네는 나지막한 위로와도 같지요. 지환은 옆집 여자가 고독사한 줄로 알았는데요. 갑자기 그녀가 나타나자 뜬금없이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왕래가 있는 친밀한 사이도 아니었지만 그저 죽지 않고 살아있음이 고마운 것이죠. 꿈과 희망이 살아있음도 고단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고마움입니다. 녹록지 않은 시절을 보냈을 편집기사, 그녀는 지환에게 끝까지 살아남으라고 합니다. 이 대사야말로 꿈과 현실 사이에서 분투하는 이 시대의 모든 지환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이자 소중한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따뜻한 다독임이 아닐까요? 제 마지막 영화일지도 모르죠. 자넨 끝까지 살아남아. 숨을 헐떡이며 뛰어다녔다.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들, 불안과 안도 사이를. 영화로 읽는 성경 이야기입니다.